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5일 남았습니다. 6일 남았네요. 대단히 중요한 선거죠. 그래서 오늘은 민주주의와 선거라는 주제를 한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정치체제를 어떤 걸 가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인류가 많은 제도를 실험해 봤습니다만 민주주의가 그래도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정치제도라는 것을 여러 국가들이 실험을 통해서 나타냈고, 특히 1920년대 소위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소련의 레닌에 의해서 성공함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이 소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는 한 100년을 걸쳐서 실험해 본 결과 도저히 인간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없고, 너무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인간이 인간 발에 맞는 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을 만들어 놓고 발을 맞추는 그런 결과를 범함으로 해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독재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바로 남북 간의 차이입니다. 여기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으로부터 모든 경제적 풍요에 이르기까지 남북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바로 가장 가까운 우리 민족 또는 우리 영토 안에서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대단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가 지나친 낭비를 가져오고 시간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는 소수 의견들이 무자비하게 짓밟혀버리기도 하고, 다수란 이름으로 또는 행포를 부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3권을 분립해가지고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자기들의 주어진 영역에서 권리 행사를 하고 우리 국민과 서로 소통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해 간다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일방적인 독재를 행했을 때 3권이 각기 기능을 가지고 정확하니 기능하지 못하면 또 불행한 나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이런 점을 말씀드려 왔던 것입니다. 오늘 선거가 얼마나 민주주의 중요하냐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흔히 직접 민주주의가 있고 간접 민주주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주의가 간접 민주주의를 겸하고 있는 나라죠. 사실상 간접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바꿔 말하면 대표를 선거를 통해서 뽑아가지고 그 대표가 정치에 직접 참여를 하고, 국민은 자기가 선택한 대표로 하여금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토록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또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헌법 개정에 직접 국민이 투표하고, 또 소환, 정치인이 어떤 모순을 범했을 때 그를 소환하는, 직접 또 투표를 통해서 정치적 소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간접이다 하더라도 자기가 뽑은 지도자가 또 자기가 선택한 정당이 그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 목적을 수행해 갈 때 그 정당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소위 정권교체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또 정당이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정책을 가꾸고 또 정치 목표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제시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새로운 선택을 받으면 그것이 정권 교체가 되는 겁니다. 흔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러 정당이 난립해서는 연립정당 형태의 정치제도 있지만은 미국이나 한국처럼 양당제도, 소위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우리는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양당 구도하에서 물론 소수정당 대표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회장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의석을 정리해보면 여야가 비슷하거나 또는 한쪽이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엄연히 양당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반날 기득권 정당들이죠. 이 정당들은 선거 때 어떤 선거든 그것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시의회 의원이든 기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1번, 2번이에요. 다수당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다음 정당이 2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정당들은 그 지역에 다르게 국회의원들, 지방자치원들은 그 현실에 맞게 추첨을 해서 가나다 순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절차에 따라서 기호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소위 그 득표수에 의해서 비례 의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의원이 299명, 비례 의석이 한 70석 가까이 될 겁니다. 각 정당이 그 의석을 배분하죠. 득표수에 맞게. 그래서 그 전문성을 가미시키는 겁니다. 정치인은 꼭 전문성을 가져야 할 어떤 목표를 제시해 주지는 않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정치 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보면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 국가이고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지향하는 권리는 철저하게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해요. 이게 평등의 원칙이에요. 법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 앞에 평등하고 또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고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대의원들에게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지방자치원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당에 속해야 되고 그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정권에 도전하고 정권을 쟁취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강한 무기고 그 절차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운영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단히 지금 중요한 선택을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난 27일 날, 어제죠. 소위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회가 열렸어요. 지금 6명이 출마해가지고 4명이, 그러니까 1번 기호를 가진 이재명 대표, 2번 기호를 가진 김문수 대표, 4번 기호를 가지고 있는 혁신당 대표, 그리고 5번 기호를 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 대표, 이렇게 출마를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이 정치 토론하는 거예요. 이재명, 김문수, 그 다음에 이준석, 그리고 권영경인가요? 이렇게 소위 정책결 토론을 했습니다. 방송 3사 및 유튜브까지. 근데 거기서 주어진 주제가 바로 정치 외교, 사회통합이에요. 정치적 노선을 설명하는 거고, 외교를, 물론 외교의 핵심은 자국 실리죠. 자국 이익주의죠. 그러나 어느 정책 노선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현 국제사회에서
자국이 정치의 중심에 쓸 수도 있고 또 변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바로 중요한 외교예요. 노선을 결정하는 거. 그리고 결국은 자국이 이걸 어떻게 얻어내느냐. 그게 이제 안보가 있고 국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안보의 핵심에는 한미동맹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세계 강대국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냉전 시대부터 우리 한반도를 놓고 구도를 그려보면 북방 삼각관계와 남방 삼각관계가 있어요. 북방 삼각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북한, 중국, 러시아죠. 남방 삼각관계는 한국, 미국, 일본이에요. 이게 세계적인 균형의 축이 이루어지면 그런 대로 평화가 유지돼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세력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한국전쟁이었던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45년에 2차 대전이 종결되고 대한민국이 해방됐어요. 그러나 승전국가인 미국과 소련이 남북한을 점령합니다.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 그래서 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정치체제가 갈라진 것이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북쪽은 사회주의로, 경제 자유가 없는,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없는 사회민주주의, 사회계획주의로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정치 양상을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50년 한국전쟁 겪으면서 물리적 통합을 요구받았지만 유엔이라는 다국적 국가들이 우리 한국 편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유엔군이 한반도에 와서 전쟁을 할 수 있었고 그 힘에 의해서 미국이 주축이 됐지만은 결국은 북으로부터 평화 파괴를 정지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온 겁니다. 3년의 전쟁을 거치고 휴전을 통해 아직도 우리나라는 분단국이고 휴전 상태 국가예요. 정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은 크게 한반도 운명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뭐 좋든 나쁘든 어느 편에 서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매개로 해서 일어난 정치적 프레임, 바꿔 말하면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가지고 각기 정당의 어떤 정치적 이념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는 갈등 구조가 증폭되는 거예요. 갈등은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죠. 소모비용이에요. 생산비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갈등공화국이 된 것은 여러분이 광화문 광장을 보면 알아요. 이름하여 광장 세력들이에요. 태극기 부대니 민주노총 깃발이 이것들이 다 광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 세력들의 갈등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을 엄청나게 들여요. 1년에 막 300조까지. 그래서 갈등공화국이에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통일국가가 되면 그 이념의 폭은 대폭 줄어듭니다. 뭐 어디나 극우가 있고 극자가 있고 다 그래요.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크게는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지만 시장경제하고 개입경제지만 내부 안에 들어오면 그 유사성을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고 그 유사성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느 체제가 더 포퓰리즘이 강하냐? 우리가 퍼주는 정책이죠. 인민을 밥통을
낚아채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 의사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과거의 그 나치다, 독일의 히틀러 정치처럼. 그리고 국가 목표라는 공동의 목표를 끝없이 제시하고 국민을 거기에 몰아넣어가지고 인민을 도구로 사용해서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에요. 한반도가 그런 유형의 정치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그래서 여야가 상호 견제하고 정권을 향해서 다툼을 갖지만 이것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간접민주주의에서 정치적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정치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지도자 한 사람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적 성향을 외교 속에도 나타나고 또 혹시 국민 통합에도 나타나고 또 미래 세계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이런 중대한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선택. 그래서 선거와 민주주의가 밀접하다는 민주주의가 곧 선거예요. 물론 사회주의에도 선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거는 전혀 달라요. 중국의 선거 한번 보세요. 14억 인구 가운데 당원이 아마 한 1억 6천만 명쯤 될 겁니다. 거기서 요약해가지고 당원 중심으로 소위 정책 결성체를 만들고 거기서 우당과 성격을 같이 하는 정치협상회의 같은 걸 통해서 형식은 취했어요. 그러나 내용은 만장일치입니다. 그건 완전 다수결 원칙. 그래서 그들 말한 대로 프로레타리아스 독재야. 소위 계급 독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당제 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 다 자유가 있어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의사를 또 요구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의 주장대로. 그러나 그것은 서로 거의 양당 제도가 고착돼가지고 이 양당에서만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요. 소수 정당은 정치적 주도권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도 지역감정이라든지 정치적 프레임이라든지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더 희석돼가지고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면 다당제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거고, 헌법 개정은 87년 노태우 대통령이 민간 주도형으로 군사정권을 바꿀 때 직접 선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동안에 간접 선거 형태의 정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6월 3일 선거는 우리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국가의 운명이 또 미래 세대에게 조국의 방향이 설정되는 중요한 선거라는 것을 국민이 의식하고 첫째는 투표에 참여해야 돼요. 집권은 정치의 무관심인데 중대한 국가 운명이 결정됩니다.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원치 않는 국가로 가는 길도 생겨나요. 부디 정치 참여해서 자기 의사를 이미 우리가 결정한 직접 정치 지도자는 아니더라도 투표를 통해서 그 대의원 또는 대통령을 뽑아줌으로 인해서 그분이 개개인의 주권에 대한 행사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간접민주주의예요. 또 필요하다면 직접 민주주의 할 수 있어요. 국민투표는 우리가 직접 헌법 개정 여부를 놓고 투표하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체제 수호에 중요해요. 두 번째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그 바로 정치 참여예요. 부디 투표장 가는 것 명심하셔서 사전투표건, 본투표건 모두
기권 없이 참여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영원히 빛나고 우리 자자손손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유와 번영과 또 세계적 위상을 펼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와 선거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